삽살개는 단지 한 마리의 개가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로 천년을 이어온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생명입니다. 귀신을 쫓고 애군을 몰아낸다는 전설 속 동물로 신라시대 귀족들의 반려견이자 수호신이었던 이 개는 세월을 넘어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서 여전히 그 충직한 눈빛을 빛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경산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김현수입니다. 어릴 적부터 옆집 정순의 할머니 마당에는 언제나 털복숭이 삽살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쌀이였고, 쌀이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정순의 할머니의 자식이자 가족인 듯 보였습니다. 특히 할머니와 쌀이는 하루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듯 말 그대로 평생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 쌀이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면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저릿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삽살개는 한때 일제강점기 동안 멸종 위기에 놓였던 견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되살려냈습니다. 1992년 천연기념물 제368호로 지정된 이후 지금은 경산시에 있는 삽살개육종연구소에서 그 혈통이 소중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쌀이 또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토종 삽살개였습니다. 덕분에 저와 할머니의 삶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추억으로 채워졌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쌀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 한 마리의 사연이 아닙니다. 이는 사라져 가던 한국의 정체성이 다시 피어나고 한 생명과 한 인간이 서로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아 가는 여정입니다. 쌀이는 그렇게 한국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는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전통과 생명이 어떻게 맞닿아 있으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가치를 남기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쌀이는 언제나 옆집 정순의 할머니의 하루를 시작하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할머니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쌀이는 먼저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퍼지는 마당 한가운데 평상 위에 앉아 할머니가 삶아준 고구마를 나눠 먹던 그 풍경은 옆집에 사는 제게도 아주 오래된 가족 사진처럼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삽살개의 길고 부드러운 털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옆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웃고 계셨습니다. 그 둘은 마치 한 몸처럼, 한 생명처럼 매일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할머니에게는 쌀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쌀이를 보면 이 집 둘째지? 하며 웃곤 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울면 쌀이는 항상 제 옆으로 와서 몸을 기대어 주곤 했습니다. 그 위로는 말이 없었지만 충분히 따뜻했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얘는 사람보다 사람 같아라고 하시며 쌀이를 무척 아끼셨습니다. 삽살개가 애군을 쫓는다는 말은 쌀이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순의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실 때 쌀이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방 안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자리를 뜨지 않고 정순의 할머니를 지키는 모습은 마치 가족을 위한 기도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순의 할머니는 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집에 복이 오는 건 다 쌀이 얘 덕이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개와 인간 사이의 신뢰와 정이라는 것이 이토록 깊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순의 할머니는 쌀이를 우리 집 둘째라고 불렀습니다. 시장에 갈 때도 이웃집에 심부름을 갈 때도 할머니 옆에는 언제나 쌀이가 함께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할머니의 속도에 맞춰 쌀이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둘이 친구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정순의 할머니와 쌀이는 정말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정순의 할머니는 점점 더 오래 앉아 계셨고 자주 기침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쌀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던 분이 이제는 마당 평상에만 앉아 있곤 하셨습니다. 쌀이는 그런 할머니의 옆에서 하루 종일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종종 배웠던 그 모습이 저는 너무도 슬프면서도 감동스러웠습니다. 쌀이와 정순의 할머니는 마을에서도 유명한 단짝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모임이 있을 때면 늘 쌀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쌀이는 다른 사람들에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웃으면 쌀이도 꼬리를 흔들었고 할머니가 말을 멈추면 쌀이도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쌀이는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정순의 할머니가 갑작스레 병원에 실려가던 날, 쌀이는 구급차 소리에 놀라 동네가 떠나갈 듯 짖었습니다. 마치 무엇이라도 아는 것처럼 다급한 발걸음을 하며 마당을 이리저리 돌며 짖었습니다. 구급차가 할머니를 싣고 떠나는 순간 쌀이는 이제는 울부짖듯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동물의 짖음이 아니라 제가 들어본 가장 절절한 이별의 표현인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쌀이는 한 발자국도 마당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쌀이는 병원이 있는 방향으로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고 누가 이름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날에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쌀이는 움직이지 않았고 마당도 조용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쌀이의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이 가끔 먹을 것을 가져다 놓았지만 쌀이는 거의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가끔 평상 아래로 들어가 가만히 엎드려 있는 모습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제가 쌀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도 눈을 한번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다림과 상실, 그 모든 감정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당은 더 이상 정순의 할머니 집의 평범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부재, 그리고 쌀이의 침묵이 마당을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공간은 쌀이가 정순의 할머니를 기다리는 성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그곳을 함부로 지나가지 않았고 쌀이의 곁을 조심스레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쌀이는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쌀이의 기다림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쌀이는 여전히 마당 한가운데 평상 옆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추워졌는데도 쌀이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군가는 쌀이가 할머니의 냄새가 남은 마당을 떠나지 못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쌀이의 방식으로 이별을 견디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순의 할머니가 남기신 삶의 흔적은 마당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평상 옆 작은 화분들, 고구마를 삶던 화로, 쌀이에게 던져주던 오래된 수건 하나,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고 쌀이는 그 물건들 사이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치 그곳에서 할머니의 체온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 믿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 생명의 충성심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를 배웠습니다. 쌀이의 눈빛은 점점 슬픔보다는 공허함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맺힌 듯 촉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눈빛은 멍하니 멀어져 갔습니다. 누구도 쌀이에게 명확한 위로를 건넬 수 없었고 아무도 그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심스러웠고 쌀이를 볼 때마다 말을 아꼈습니다. 그 조용한 공감이 오히려 쌀이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랐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쌀이가 밤에 짖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 있기에 저는 처음엔 누가 지나가나 싶었지만 짖는 소리는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나중 알게 되었지만 이웃 몇몇이 나와 보니 뒷산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마당 근처로 내려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끼던 텃밭을 마구 헤집는 그 야생동물 앞에서 쌀이는 온몸을 던지듯 찢어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마지막 남은 할머니의 것을 지키겠다는 결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쌀이는 멧돼지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묶여있던 목줄 때문에 멀리 움직이지 못했고 결국 멧돼지의 박치기를 그대로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기억하기로는 얼마 후 마당은 조용해졌고 쌀이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쌀이는 마당 한켠에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쌀이를 감싸주지 못하고 서둘러 학교에 갔습니다. 나중 들리는 소문에 산책을 하던 이웃 장숙희 할머니가 쌀이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주저하지 않고 쌀이에게 달려가 목줄을 풀고 그늘진 곳으로 조심스레 옮겼습니다. 깨끗한 수건으로 쌀이의 상처를 닦으며 손에 들고 있던 삶은 고구마를 앞에 놓았었다고 했습니다. 쌀이는 냄새를 맡긴 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고 눈을 감은 채 작은 신음만 냈습니다. 장숙희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쌀이 옆에 앉아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장숙희 할머니가 매일 쌀이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이면 조용히 마당을 찾아 쌀이에게 고구마를 두고 갔고 그늘 아래에 앉아 책을 읽듯 시간을 보냈습니다. 쌀이는 처음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어느 날 숙희 할머니가 오는 소리에 귀를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반응 하나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고 쌀이도 조금씩 눈을 떴습니다. 그것이 쌀이의 첫 번째 회복이었습니다. 쌀이는 천천히 음식을 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마를 조금씩 베어 물고 숙희 할머니의 손길에도 몸을 살짝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쌀이의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상처가 아물면서 몸을 일으키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장숙희 할머니는 쌀이와 대화를 하듯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그 말투엔 다정함과 이해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쌀이는 장숙희 할머니와 함께 골목을 걷게 되었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쌀이는 지팡이를 짚고 걷는 숙희 할머니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쌀이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쌀이와의 재회는 어쩌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순의 할머니가 떠난 자리를 지키던 쌀이는 이제 장숙희 할머니 곁에서 새로운 하루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고요함 속에서도 더 이상 외로움보다는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쌀이는 하루하루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고 그 곁엔 늘 한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정순의 할머니가 남긴 마음이 다른 이인 장숙희 할머니에게 옮겨간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쌀이는 다시 조금씩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장숙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쌀이를 마당에서 데리고 나와 골목을 천천히 걷게 했습니다. 걸음은 여전히 더디고 절뚝거렸지만 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소리에 맞춰 걷는 쌀이의 모습은 마치 장숙희 할머니와 약속한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하루하루를 조금씩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쌀이의 변화에 조용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장 보러 나가는 길에 쌀이를 만난 어르신들은 한 번씩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정순의 할머니네 개였던 쌀이가 이제는 마을 모두의 개처럼 여겨졌습니다. 아이들도 쌀이에게 손을 흔들고 동네 가게 아저씨는 고구마 한 알을 슬며시 건네주곤 했습니다. 그 모든 반응이 쌀이에게는 따뜻한 숨결처럼 다가왔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장숙희 할머니는 쌀이에게 말을 자주 건넸습니다. 쌀이야, 오늘은 날이 좋구나. 저기 봐라. 진달래 폈다. 쌀이는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때론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 평범한 대화 속에서 두 존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너무도 고요하고 아름다워 자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쌀이의 회복에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몸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누군가가 다시 곁에 생겼기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장숙희 할머니는 쌀이를 혼자 두지 않았고 쌀이 또한 그녀의 걸음을 결코 앞서지 않았습니다. 두 존재는 함께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삶으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그 어떤 말보다 묵직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정순의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가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보는 집 마당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마당 평상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쌀이를 발견하고 눈이 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쌀이야?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쌀이는 낯선 얼굴을 몇 초 동안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가 며느리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쌀이의 목덜미를 감싸 안았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녀는 쌀이의 눈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시간과 감정을 단숨에 풀어냈습니다. 그날 마당은 오랜만에 말소리와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는 쌀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고 쌀이는 묵묵히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옆에서 아들은 말없이 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쌀이가 그렇게 하루 종일 짖고 울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장숙희 할머니, 이제 우리 쌀이를 좀 거두어 주시겠어요?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 키워줄 수가 없어요. 대신 할머니가 키워주신다면
매달 30만 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둘 수가 없어서요. 할머니, 부탁드려요. 그 말에 장숙희 할머니도 고개를 조용히 숙였습니다. 쌀이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원망도 슬픔도 아닌 오히려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쌀이의 귀 옆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저 먼 하늘나라로 가셨어. 그러니까 너도 남은 삶 잘 살아야지. 이젠 할머니, 이분 곁에서 잘 지내렴. 그 말에 쌀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쌀이는 그 자리에 잠시 고개를 숙였고 그 속에는 이별을 받아들인 생명의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남겨진 자의 슬픔, 떠나간 자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 그 모든 것이 쌀이의 한 번의 눈 감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장숙희 할머니는 조용히 쌀이 옆에 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두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숙희 할머니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저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야. 그렇게 피 흘리고 있던 걸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서. 돈은 필요 없어. 지금처럼 매일 같이 산책이나 하면 되지. 밥은 먹다 남은 식은 밥과 반찬을 주면 되니 너무 염려마. 쌀이는 내 친구이니 내가 돌봐줄게. 혹시 개 사료나 나중 좀 보내줘. 그날 이후 쌀이는 장숙희 할머니 곁에서 새로운 일상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마당 평상 아래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장숙희 할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면 문 앞에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같이 가요라고 말하는 듯한 행동에 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쌀이의 눈빛에는 더 이상 무거운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 속엔 여전히 슬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선 평온함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장숙희 할머니와 쌀이의 일상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지팡이 소리와 쌀이의 발걸음이 마을을 지나가면 이웃들은 하나, 둘 문을 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좀 더 멀리 갔구먼. 우리 쌀이. 다시 살아났네. 그 소리에 장숙희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쌀이는 그 소리를 다 알아듣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모두 살아있는 기적 같았습니다. 어느 날 쌀이는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산책 중이던 길가에서 누군가 낯선 방문객이 말을 걸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낯선 이에게 경계하던 쌀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 이 마을에서 살다 수원으로 이사간 분이었고 쌀이가 어릴 적 모습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삽살개가 아직도 살아있을 줄이야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쌀이의 존재가 가진 의미를 다시 느꼈습니다. 쌀이는 단지 한 가정의 반려견을 넘어 이 마을이 품은 역사의 일부였습니다. 그가 지켜온 마당, 그의 울음과 기다림, 그의 침묵 속 충성심은 오랜 시간 마을의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쌀이를 보며 정순의 할머니를 떠올렸고 쌀이의 눈빛에서 현재의 장숙희 할머니의 삶도 되새겼습니다. 그런 존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쌀이는 장숙희 할머니와 더 자주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날씨가 흐린 날에도 두 존재는 함께 걷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쓴 장숙희 할머니와 그 옆을 조용히 따르는 쌀이의 모습은 마을 풍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며 사람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런 광경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매일 깨닫고 있었습니다. 쌀이는 이제 마당보다는 장숙희 할머니 곁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방 안에서 책을 읽을 때는 창가 옆에 누워 있었고 밥을 지을 때는 주방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정순의 할머니 곁에서 그했듯 이번에도 쌀이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인생의 또 다른 순환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돌보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장숙희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쌀이를 우리 집 막내라고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하던 말이었지만 점점 그 말에는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쌀이 역시 자신이 이 집의 일부라는 것을 아는 듯 장숙희 할머니가 부르면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꼬리를 치고 산책 준비를 하면 먼저 대문 앞에 가 있었습니다. 쌀이는 그렇게
또 한 번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을 축제 날, 쌀이는 공식적으로 마을 대표견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장님이 쌀이의 사연을 마이크로 설명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쌀이를 쓰다듬기 위해 줄을 섰고 어르신들은 이 아이가 참 많은 걸 겪었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축제에서 쌀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모두의 추억을 안고 있는 존재로 환영받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밤이 되어 조용한 마당으로 돌아온 쌀이는 평상에 올라가 누웠습니다. 그곳은 정순의 할머니와 쌀이가 함께 앉던 자리였습니다. 장숙희 할머니는 쌀이 옆에 조용히 앉아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었지만 그 속엔 너무나 많은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밤의 공기는 쌀이와 숙희 할머니,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보는 저에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쌀이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잊혀져 가는 것들, 사라진 이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숨쉬는 기억들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찹쌀개 쌀이는 단지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인간의 곁을 지킨 존재였고 새로운 인연을 통해 다시 살아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삽삽개 쌀이와 같이 있습니다. 찹쌀개 쌀이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마을에 새로 이사 온 부부가 쌀이를 보고 이협적이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외지인이었고 개에 대한 경계심이 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그들의 불만은 점점 민원으로 확대되어 마을 이장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장숙희 할머니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쌀이가 짖었다, 아이를 놀래켰다는 식의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쌀이는 기본적으로 조용하고 얌전한 개였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절대 먼저 다가가지도 않고 낯선 이가 오면 장숙희 할머니 뒤에 숨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소문을 타고 과장되었고 마치 쌀이가 사람을 위협하는 존재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은 너무도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이장은 장숙희 할머니에게 쌀이를 조심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쌀이가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들렸고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쌀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고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 뒤 쌀이가 또 한 번 마을 게시판에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목줄 없이 다닌다, 밤에 짖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오히려 쌀이는 항상 목줄을 차고 산책했고 밤에는 사람보다 먼저 잠드는 개였습니다. 그러나 외지인 부부는 자신들의 불안을 계속 증폭시키며 쌀이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분노를 넘어서 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마을 회의가 열렸고 쌀이를 외부 산책에 제안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회의장에 앉은 장숙희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쌀이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직접 쌀이를 비난하진 않았지만 개라는 단어에 담긴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해 쌀이를 변호했지만 일부는 쌀이를 향해 늙은 개가 예민해졌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에 쌀이의 귀가 살짝 떨리는 걸 보았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쌀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상도 그늘도 아닌 정확히 마당 중앙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숙희 할머니는 방 안에서 등을 돌리고 계셨고 저는 쌀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눈빛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저 쌀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쌀이의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쌀이가 정순의 할머니와 함께 있던 시절, 멧돼지에게 맞서던 날, 장숙희 할머니와 함께 걷던 모습들, 그 사진에는 짧은 설명을 붙였고 이 개는 단지 개가 아닙니다. 찹쌀개 쌀이입니다라는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포스트는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고 동물보호단체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쌀이의 명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간절했습니다. 며칠 후 동물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쌀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했고 촬영팀은 마을에 방문해 쌀이의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쌀이의 조용한 성격과 놀라운 충성심,
두 명의 할머니와의 인연에 감동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쌀이는 충성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쌀이를 보는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외지인 부부는 그 방송 이후 더 이상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번은 쌀이와 마주쳤을 때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쌀이의 본 모습을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더 이상 적대적인 시선은 없었습니다. 쌀이는 그 모든 오해와 갈등 속에서도 묵묵히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이지 존경스러웠습니다. 쌀이는 사람의 말은 몰라도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게였습니다. 할머니의 침묵, 마을의 시선, 저의 분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쌀이의 모습은 제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쌀이와 같은 존재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말입니다. 이제 그 갈등은 막을 내렸고 쌀이의 진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이후 쌀이를 향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마을 회의에서 쌀이의 존재를 문제로 삼았던 몇몇 어르신들조차 방송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먼, 우리가 괜한 오해를 했지. 라는 한 마을 어르신의 말은 장숙희 할머니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장숙희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그 곁에서 쌀이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쌀이가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존재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마을에는 쌀이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 아이들과 함께 온 엄마들, 동물사랑, 커뮤니티 회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쌀이의 이야기를 들은 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쌀이를 바라보다가 허락을 받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쌀이는 낯선 손길에도 조심스레 반응하며 자신의 존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쌀이 스스로가 자신을 이해받는다는 걸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장숙희 할머니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마을 끝 작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셨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찾아와 말을 걸고 함께 쌀이를 이야기하며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다시 세상 속으로 끌어냈어요. 장숙희 할머니의 그 한마디는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쌀이를 돌본 것이 아니라 쌀이와 함께 서로를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쌀이에게 손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쌀이야, 나도 우리 할머니를 그리워해. 너처럼 슬펐어. 근데 너 보니까 힘이 나. 그 짧은 글귀가 적힌 색종이를 보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쌀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고 돌아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속에서 쌀이는 또 하나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SNS에 올렸던 글이 해외에서도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토종견, 그리고 정서적 유대에 대한 이야기로 번역된 글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댓글에는 한국엔 이런 개가 있다니 놀랍다. 이 이야기를 영화로 보고 싶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 외국인은 삽살개는 단지 견종이 아니라 문화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이야기로 세계를 울릴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경산시에 위치한 삽살개 육종연구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쌀이의 이야기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연구소 담당자는 쌀이의 생김새와 행동을 보며 이 아이는 유전적으로도 순혈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장숙희 할머니는 이 아이는 평범한 삶을 산 것뿐이에요라고 겸손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쌀이는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의 중심에 있던 쌀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토종개, 마당, 형상, 할머니의 손길,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국만이 가진 문화적 자산이었습니다. 쌀이라는 한 존재를 통해 그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개인적인 감동이 아니라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삽살개는 단지 귀여운 개가 아닙니다. 천년을 이어온 신화와 전설의 일부이며 동시에 현대의 한국인에게 감정과 삶을 연결해주는 고리입니다. 그 사자 같은 외형, 묵직한 존재감, 그리고 사람에 대한 충성심은 단순히 훈련이나 혈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랜 세월 사람과 함께 살아온 역사의 흔적이었습니다. 쌀이는 바로
그 흔적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장숙희 할머니는 그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봐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언어와 이성으로만 누군가를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쌀이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존재로 위로합니다. 그 힘은 어느 말보다도 깊고 조용하지만 강했습니다. 그날 오후 쌀이는 가만히 앉아서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가만히 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전 정순의 할머니와 함께 하던 자리, 지금은 장숙희 할머니와 이어진 자리, 그 평상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쌀이 역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생생한 기억 그 자체였습니다. 찹쌀개 쌀이는 이제 단지 한 마리의 개가 아니라 한국이 지닌 문화적 깊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존재 하나가 불러온 울림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통, 가족, 정서적 유대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였습니다. 쌀이의 조용한 시선과 발걸음 속에 우리는 잊고 살던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다림과 충성이라는 가치는 가장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급변하는 속도 속에서 과거를 잊기 쉬운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이의 이야기는 그 흐름 속에서도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고리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는 토종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하지만 쌀이는 말이 필요 없는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존재를 끝까지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 자세는 오늘날에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적 정서의 뿌리였습니다. 정순의 할머니, 쌀이, 그리고 장숙희 할머니, 이 세 존재가 이룬 연결은 말 그대로 삶의 전승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쌀이를 만들었고 쌀이는 다시 숙희 할머니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그 관계 속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행동과 시간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적인 가족의 모습이며 공동체의 원형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지켜본 저 역시 그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정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이 정이라는 단어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쌀이의 이야기 속엔 그것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쌀이를 걱정하며 건네던 말, 쌀이가 밤새 마당을 지키며 내던 숨소리, 그리고 장숙희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쌀이 곁에 앉아 있던 그 순간들이 모든 것이 한국 사회가 간직하고 있는 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정서가 쌀이를 통해 다시 드러났습니다. 찹쌀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그 길고 헝클어진 털, 조용한 성품,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 낯선 이에게는 조심스러운 태도까지, 이 모든 특성은 한국인의 민족성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역은 분명히 하되 가족에게는 목숨을 바치는 헌신, 찹쌀개는 그러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쌀이는 그 모든 것을 실천하며 살아온 개였습니다. 한국이 보존하고 있는 전통견 삽살개는 세계에서도 유일한 역사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혈통,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소멸 위기에 놓였던 시기, 그리고 다시 경산시에서 복원되고 보호받고 있는 지금 그 모든 과정은 한국인의 문화 보존 의지와 생명의 존중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쌀이의 생존과 이야기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찹쌀개를 지켜온 이들은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지켜온 셈이었습니다. 문화는 기록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문화 속을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그 존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지속됩니다. 쌀이를 지켜낸 숙희 할머니, 기억하려 했던 저, 응원해준 마을 사람들, 관심을 가진 시민들까지 모든 참여가 결국 한국다움을 이어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감동 실화로 끝나선 안 됩니다. 우리는 쌀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동물에 대한 존중, 생명의 가치, 그리고 우리 고유의 정서를 지키는 노력. 쌀이는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너무도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야기가 전하는 그 울림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쌀이의 삶을 기억하는 이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정순의 할머니의 사랑을, 장숙희 할머니의 따뜻함을,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움직인 마을과 사람들을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기억은
누군가의 삶을 존중하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쌀이는 그 기억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찹쌀개 쌀이는 한국의 땅 위에서 태어나 한국의 문화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 존재는 수천 년 역사의 자취를 품고 있었고 단지 개 한 마리로 국한되기엔 너무도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저는 이제 쌀이를 이야기할 때 한 마리 동물이 아닌 하나의 역사, 하나의 정신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 속에 조용한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그 울림은 한국이라는 이름과 함께 오래도록 퍼져나갈 것입니다. 쌀이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찹쌀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한국이라는 문화의 정수를 품은 상징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천년의 역사와 민족의 정서, 그리고 인간과 생명 간의 깊은 유대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쌀이라는 존재를 통해 세상에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거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쌀이는 더 이상 단지 정순의 할머니에게, 장숙희 할머니의 동반자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토종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산증인으로서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침묵의 충성심, 무조건적인 보호 본능, 그리고 묵직한 감정 표현은 글이나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쌀이가 만들어낸 문화적 가치였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이 품고 있는 정, 의리, 그리고 기다림의 철학입니다. 찹쌀개는 그 가치를 고스란히 지닌 존재이며 쌀이는 그 상징을 현실에서 살아낸 개였습니다. 우리가 이를 다시 기억하고 지켜나간다면 그 무엇보다 강한 문화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문화의 힘입니다. 찹쌀개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생명 보존 차원을 넘어섭니다. 찹쌀개를 통해 우리는 한국인의 삶과 철학,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되짚을 수 있습니다. 경산의 육종연구소, 한국삽쌀개 재단의 활동,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시선은 결국 하나의 공동 기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소중한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제 쌀이와 같은 존재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의 전통,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속에 숨은 감동적인 이야기들, 그것은 단지 감성에 호소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뿌리를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 쌀이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는 계속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에 제가 함께 한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외국인 친구들은 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주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에 이런 개가 있다는 걸 몰랐어. 이건 정말 영화 같아.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너무도 따뜻하다는 것을 쌀이가 증명해 주었다고요. 쌀이는 한국적 가치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전통이었습니다. 모든 전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습니다. 쌀이는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존재였습니다. 사람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한 존재와의 추억을 끝까지 품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한국다움이었습니다. 이제 쌀이는 마당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도시의 작은 책방에도, 전국의 학교, 교육 자료에도, 그리고 마음이 허전한 누군가의 가슴속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쌀이는 여전히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말없이, 그러나 분명히 언젠가 쌀이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한 명의 할머니 곁에서 충직하게 살다 또 다른 할머니와 함께 회복을 이루었고 마을과 세상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여정은 이미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킨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문화, 감정, 그리고 삶의 깊이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쌀이처럼 묵묵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존재들이 더 많이 알려지길 바랍니다. 이제 쌀이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기억이자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